네, 그러면은 빅데이터를 지탱하는 기술 세 번째 주차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네트워크 기초랑 REST API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네트워크 기초를 굳이 넣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이걸 알아야 좀, 그래도 이거의 기본이 되는 거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일단 네트워크의 기초인데요. 네트워크는 사실 컴퓨터가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에 대한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컴퓨터가 A가 B한테 정보를 보낼 때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되게 간략하게 나타낸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게 OSI 모델이라고 되게 모델이 많아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사실 OSI 모델도 7계층인데 이거를 저는 그냥 축약해서 5개의 계층으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이게 컴퓨터 A가 B한테 정보를 전송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 응용 계층이 있어요. 응용 계층은 이제 사람 실제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계층입니다. 막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그다음 이게 차례대로 응용, 그다음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 이런 것들을 다 차례대로 통과를 하면서 이 내가 보내고 싶은 정보에다가 헤더를 추가를 합니다. 이 전송 계층에 추가된 헤더는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헤더 정보이고 각각 계층에 해당하는 헤더들이 또 있겠죠. 그다음에 맨 아래 이 물리 계층에서는 실제로 이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이거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다 0, 1로 이루어지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 계층에서 이 전기 신호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형태인 전기 신호를 변환을 해서 이제 다른 컴퓨터한테 직접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컴퓨터 B도 다 계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물리 계층에서 받아서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정보만 얻고 싶으면은 이제 이 붙어 있는 헤더들을 다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역캡슐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더를 붙이는 과정은 이제 캡슐러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계층이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응용 계층은 실제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계층이고 전송 계층은 이제 목적지 즉 다른 컴퓨터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리고 정확한 애플리케이션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웹 서버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해주는 거고 내가 만약에 뭐 메일을 보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메일 서비스에 정보를 전달하고 싶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네트워크 간 통신인데 이제 네트워크 내 통신이 있고 네트워크 간 통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계층이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PC에도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층이고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제 네트워크 내에 장비 간 신호를 주고받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물리 계층은 아까 말한 대로 물리적인 전기 신호를 변화를 하는 계층이겠죠. 사실 이 네트워크도 되게 다 방대한데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 계층마다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 즉 규칙이 있습니다. 즉 제가 저번에도 말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HTTP, DNS, FTP는 이제 응용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전송 계층에는 뭐 TCP, UDP 등의 프로토콜이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는 IP 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더넷이라는 규칙을 사용하고 그리고 물리 계층에서는 전기 신호를 변환하는 그런 규칙을 사용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HTTP 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사용되는 것인지는 좀 알고 가자 해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IP랑 포트 넘버가 있는데 이제 IP 주소랑 포트 주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IP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여기 IP가 이제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규칙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PC에서 뭐 내 PC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때 내 컴퓨터의 주소를 알아야 얘가 전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IP 주소가 바로 내 컴퓨터의 주소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내 컴퓨터의 주소를 알아서 뭐 정보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그런 고유한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주소는 그 전송 계층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위에 잠깐 보시면은 전송 계층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이제 목적지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리고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포트 주소가 이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주소입니다. 만약에 정보가 내 컴퓨터에 왔어요. 근데 얘가 뭐 내 컴퓨터 안에 웹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인지 아니면 메일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트 주소는 그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HTTP라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포트 주소는 내 컴퓨터 안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싶은지를 구별해주는 그러한 주소입니다. 그래서 되게 대표적인 포트 번호가 이제 80번인데, 80번이 이제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포트 주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IP 주소랑 포트 주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뭐, 내 IP 주소에 포트 번호 80을 붙이면은 이제 내 컴퓨터에 이제 웹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웹 서버의 작동 방식을 좀 알아볼 건데, 이제 우리가 맨날 컴퓨터에 막 www.뭐 네이버닷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바로 이 www가 그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ww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술이 작동을 하는데 이게 HTML 그리고 URL 그리고 HTTP입니다. 이제 HTML은 그 마크업 랭귀지라고 다들 뭐 작성을 그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실제 내용을 작성을 할 때 그 사용하는 언어이고 그리고 URL은 그 정보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그 URL 즉 이제 www.naver.com 이런 거를 뜻하고 그리고 HTTP는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풀어 써봤는데 이제 클라이언트는 웹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웹서버의 80번 포트를 이용하여 HTTP 통신을 한다라고 써놨는데 이게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처음 보고서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정보를 요청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웹서버에다가 뭐 나는 구글의 웹사이트를 보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내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그 구글 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쪽은 이제 서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웹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HTTP 규칙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HTTP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포트 주소인 80번을 사용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위에 문장의 의미고, 그러면 이제 HTTP 프로토콜은 어떤 거냐? 바로 이제 내가 웹서버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게 뭐 get, post, delete, put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여기서 뭐 index.html을 보여줘. 그리고 나는 규칙을 HTTP 1.1 규칙을 쓸 거야.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웹서버에서는 이 규칙을 받아서 응답을 해야겠죠? 여기서 응답을 보내주는데 여기서 응답을 보낼 때뭐 HTTP 1.1을 사용을 했어. 그리고 이제 200 OK가 오케이 너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정보를 전송해줄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0과 뭐 404나 파운드 이런 게 뜨잖아요, 자주. 이게 뭐냐면은 그 HTTP 스테터스 코드라고 얘가 웹 서비스를 그 동작을 할 때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뒤에 자세히 다룰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HTTP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다 100에서 100번대에서 100, 200, 300, 400, 500번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100번에서 199번까지는 이제 내가 정보성입니다. 내가 요청을 받았고 이제 이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을 할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200번대에서 200번대는 이제 요청을 성공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너의 요청이 완료가 됐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300번대는 내가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뜻이고, 그리고 400번 때는 에러인데요. 이제 이게 400번 때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에러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500번 때는 사실 서버 쪽에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너의 요청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래 이제 자주 사용되는 선택 코드를 가져왔는데 이게 그 200OK가 그 요청이 성공적으로 됐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400일 배드 리퀘스트 이거는 너가 잘못된 문법으로 인해서 서버가 너의 요청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400일 unauthorized 이거는 너가 미인증 상태여서 요청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타공선 아파운드 이거는 이제 서버가 요청받는 리소스를 뭐 찾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크루드 CRUD와 이제 HTTP 메소드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CRUD가 뭐냐면은 바로 이 데이터를 뭐 읽고 쓰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기 위해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약자로 이제 create, read, update, delete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HTTP 메소드에서도 이거에 대응되는 명령어들을 각각 있는데 그게 이제 create에 해당하는 post 그리고 read에 해당하는 get 그리고 update에 해당하는 put 그리고 delete에 해당하는 delete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트워크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해볼 이제 FAST API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FAST API가 뭐냐? 이게 바로 그 파이썬으로 작성된 웹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웹 서비스의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막 많이 쓰는 장고, 뭐 플래스크도 있고, 그리고 FAST API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다룰 걸로 FAST API를 가져온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근데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그 비동기 처리가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동기 처리가 있고 비동기 처리가 있는데 이제 동기 처리라고 하면은 바로 직렬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갔어요. 그냥 창구가 하나예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다 앞에 사람이 처리할 때까지 나는 주문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이런 뜻이고 그리고 비동기 처리는 병렬 처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창구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먼저 온 손님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창구에 가서 내 요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이 이제 FAST API고 그리고 이 파이덴틱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밸리데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뒤에서 다룰 거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API를 설계한 사람이랑 그리고 API를 사용하는 사람이랑 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픈 API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아래에서 보여줄 텐데 그 로컬호스트에서 닥스를 이동을 하면은 이제 페이스트 API에서 직접 만들어 놓은 그러한 스웨거 UI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이제 API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트 API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따라하기가 쉽고 상세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get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fast API를 이용해서 API 설계하기 첫 번째 get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코드를 캡처를 많이 해왔는데 이게 뭐냐면 앱은 fast API, 타이틀은 API practice, 그리고 버전 1.0 이게 바로 fast API 객체를 구현을 해라 앱에서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게 골뱅이 app.get 하고 그 슬래시 한 게 사실 이 골뱅이가 이 파이썬 데코레이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앱에서 나는 get 메소드를 쓸 거다 이런 뜻이고 이 async def가 이게 바로 그 비동기 처리를 해라라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선언을 할 때 그냥 여기 앞에다가 async를 붙이면은 그냥 얘는 병렬 처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도와주는 명령어고 그걸 똑같이 함수를 선언하듯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async def 만약에 first API 해서 return 하면은 나는 fast API를 배워봅시다. 나는 이런 값을 리턴을 하고 싶어.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쓴 거는 여기 뒤에 슬래시 뒤에 뭐가 생겼죠. 이게 바로 엔드포인트를 설계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 API 엔드포인트에 접속을 하면은 내 API 엔드포인트를 보여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보여주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따라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듯이 그 북스 제 위크 3 실습 폴더에 가보시면은 다들 북스 원점 py 파일 찾았나요? 그래서 제 그 실습 파일에도 있는데 이제 유비콘하고 북스1 땡땡 f 대시 대시 리로드 입력하시면은 이제 이 유비콘이 뭐냐면은 이제 웹 서버를 그냥 유비콘 서버를 쓴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북스1이 이제 내가 사용하는 파이썬 파일 이름 그리고 앱이 여기 내가 fast API 이름을 붙인 그거 이름이고 그리고 대시 대시 리로드가 이게 변경 사항이 있어도 내가 껐다 켜지 않아도 얘가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성공적으로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뜰 거예요. info 이렇게 그리고 unicorn running on HTTP 127.0.01 대시 8000 이게 제 로컬호스트 주소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은 일단 제가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이제 app.get 하고 first API, fast API를 배워봅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됐죠? 다시 진도로 나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파일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get이 지금 위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get하고 그냥 슬래시만 있는 게 있고 get하고 API 대시 엔드포인트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URL에서도 봤을 때 막 대시 막 하고 정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를 구현을 한 건데 그러면은 그 아까 우리가 실행했던 그 로컬 호스트 창 가가지고 이거 뒤에다가 로컬호스트 그 주소 바로 뒤에다가 API 대시 엔드포인트 이렇게 입력을 해볼래요. 주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바뀌었죠. 뭔가 내 API 엔드포인트 느낌표 이렇게 떴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엔드포인트마다 정보를 다르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파일로 가보시면 그래서 제가 한 게 이제 바로 이 서버 시작하기 유비콘 서버로 시작을 한 거고 이 북스 1.f 대시 리로드를 제가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유비콘은 웹서버 내가 사용을 한 지금 웹서버 이름이고 그리고 북스 1이 현재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이썬 파일 이름입니다. 그래서 북스 1을 한 거고 그리고 앱은 내가 아까 지정한 패스트 API 이름이어서 이렇게 북스 1에 앱 패스트 API를 실행해라. 이게 바로 북스 1 땡땡 패스트 API고 그 대시 리로드는 내가 이거를 만약에 파일을 수정을 해도 내가 이걸 껐다 켜지 않아도 이게 수정 상황이 반영이 되도록 한 그 인자가 바로 대시 리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다이나믹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뒤에 내 엔드포인트에 다이나믹 파라미터라고 그 변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에 테스트 다이나믹 파람이라고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 엔드포인트에 뭐 북하고 마이북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얘가 이 마이북을 다이나믹 파라미터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다이나믹 파람은 마이북이다라고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보면은 만약에 뭐 마이북이라고 똑같이 입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사운드 북 마이북 왜냐, 그러면요 북스구나. 제가 북스로 바꿨네요. 여기 네, 이 API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사실 이거 뉴북이라고 뜨는 게 저는 이 다이나믹 파라미터 위에다가 이 함수를 설정해놔가지고 지금 뉴북이라 뜨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왜냐면 제가 이 앱 get하고 북스하고 북 타이틀이라고 한 함수를 보시면은 그 async def readbook이라는 함수인데 이게 이 북이 이 내가 위에 설정한 북스에 있으면은 이 북을 리턴을 하고 어디 갔어 리드북 북스 타이틀이 이제 북스에 있으면은 이제 북을 리턴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뉴북이라고 해서 새로운 북 타이틀을 리턴을 해라라고 설정한 함수 때문에 지금 저는 뉴북하고 슬래시 북 타이틀이 이렇게 뜨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얘도 지금 똑같이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리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위에다가 북스라고 정보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제 여러 개의 북스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 제가 한 만약에 내가 이 북스 그 뒤에다가 여기 북스에 실제로 있는 뭐 워킹볼을 입력을 하면은 내가 저장해 두었던 정보가 뜨죠. 이렇게 타이틀 워킹볼드 어서 할퍼리 그리고 카테고리 픽션 이렇게 제가 미리 저장해두었던 북스에서 이제 이 모킹볼드라는 타이틀을 입력을 했으니까 이 정보를 가져와서 내한테 보여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내가 짠 함수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정보를 보여주고 싶냐 이렇게 리턴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한 이 케이스 폴드 가로가 뭐냐면은 그냥 그 점 로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소문자랑 상관없이 그렇게 입력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get이 이제 좀 많은데 이제 쿼리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URL 보시면은 안에 물음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쿼리 파라미터인데 내가 만약에 북스 중에서 카테고리가 좀비인 거를 찾고 싶어요. 제가 아까 북스 카테고리에 뭐 픽션도 있지만 이 카테고리가 프랭켄슈타인은 좀비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카테고리가 좀비인 북을 찾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쿼리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함수를 짰어요. 이제 async def read category by query. 그리고 카테고리를 입력을 받고 그리고 북스 리턴에다가 내가 만약에 입력한 카테고리가 이제 북스 안에 있는 카테고리랑 똑같으면 그 북을 리턴을 해라. 바로 이런 함수를 짰는데 그러면 똑같이 이 로컬호스트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북스하고 뭐 물음표 카테고리 좀비 이렇게 치면은 이제 좀비인 북을 리턴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패스트 API의 좀 장점이 나타나는 순간인데 이제 이렇게 일일이 내가 이 URL에 입력을 하고 이 리턴 값을 보는 게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패스트 API가 제가 아까 말한 실제로 얘네가 구현을 미리 해놓은 그러한 UI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접속을 하냐 그러면은 이 로컬호스트 뒤에다가 닥스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이 API 프랙티스 UI가 떠요. 뜨나요? 뜨죠? 네. 박스만 하면 박스만 하면은 이게 뜹니다. 그리고 이 API 프랙티스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앱에다가 설정해두었던 이름인 거를 볼 수 있죠. 이 앱에다가 저는 타이틀을 API 프랙티스 버전 1.0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바로 여기에서도 잠깐 이렇게 내가 미리 구현을 해놨던 여러 가지 이 메소드들이 다 뜨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봤던 이 first API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get이었으니까 이제 get이었으니까 이제 이 try out이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해보고 execute 해보면은 그냥 코드 200이 뜨는 걸 볼 수 있죠. 이 리스폰스 바디에 아까 제가 입력했던 fast API를 배워봅시다. 이런 리스폰스가 뜨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get에다가 북 타이틀 이렇게 넣으면은 아까 제가 그 쿼리로 넣었던 그런 거를 똑같이 해보면은 뭐 만약에 내가 모킹볼드를 찾고 싶다. 엑스큐트 하면은 얘가 get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입력한 타이틀에 해당하는 그러한 북 정보를 가져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훨씬 더 내가 실제로 설계하는 API가 맞게 작동을 하는지를 이제 이 화면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스트라는 거를 배워볼 건데 이제 포스트가 뭐냐? 포스트는 이제 정보를 생성을 하고 이제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메소드고 내가 만약에 북에서 새로운 북을 뭐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러면 저는 이제 포스트에다가 엔드포인트는 북스 대시 크레이트 북이라는 엔드포인트를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create book 그리고 new book은 이제 body라는 게 또 새롭게 나오는데 body가 뭐냐면은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이에요. 그러니까 body 그 new book은 사용자가 입력한 그러한 새로운 북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body에 입력을 했으면은 이제 그 body 입력한 걸 받아가지고 북스에 append하고 그리고 그 추가된 북스까지 return 북스를 해라. 그러한 함수가 바로 지금 보는 이 create book이라는 함수고 중요한 게 포스트는 request body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스트는 정보를 전송해야 되니까 request body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get은 그냥 정보를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request body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실제로도 get 메소드들은 다 보면은 아무런 request body가 없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포스트를 보면은 이제 리퀘스트 바디가 생겼죠. 새롭게 리퀘스트 바디 그리고 심지어 리퀘어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크리에이트북에서 트라이 아웃 하면은 만약에 나는 새로운 북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북을 만들고 싶냐. 뭐 타이틀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입력을 할 때 여기서는 무조건 쌍따옴표를 써야 돼요. 아니면은 에러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만약에 제가 1번 따옴표를 썼어요. 타이틀하고 뭐 월드 오브 를 쓰면은 execute 하면은 얘가 에러가 뜬다. 422 에러가 떠요. 그래서 이게 얘가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에러가 뜨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이제 쌍따옴표로 바꿔주면은 에러가 이걸 써야 되는구나. 여기 싸면은
에러가 안 납니다. 200이 났죠. 200이 바로 오케이라는 거였죠. 그럼 여기 이제 북스를 리턴했으니까 내가 있는 북들 아래 내가 추가한 이제 타이틀 롤드 오브 링스를 추가한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다 이제 실행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풋인데, 풋이 뭐냐면은 이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풋도 제가 설계를 해놨는데, 풋은 제가 북스 그리고 업데이트 북이라는 엔드포인트를 설계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북스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그 기존의 타이틀 중에서 업데이트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새로운 북으로 업데이트를 해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비딕인데 만약 카테고리를 뭐 메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모비딕이라는 정보가 있잖아요. 이거를 가져와서 푸시라는 메소드에서 try it out 해가지고 내가 워킹월드인데 픽션을 뭐 메일로 고치고 싶어. 그러면은 그리고 execute 하면은 이제 200이 떴죠. 오케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정보에서 이제 메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바로 put 메소드이고, 네, 제가 강조를 했죠. 무조건 바디에서 정보를 줄 때 쌍따옴표를 사용을 해야지 오류가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delete 메소드인데, delete가 뭐냐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정보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 타이틀을 내가 이거는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이제 북 타이틀 옆에 이 delete 북 옆에 가로 안에 있는 북 대시 타이틀 땡땡 스타는 이거는 스트링 값이라는 힌트를 주는 거고 얘한테. 그리고 이 타이틀이랑 내가 지우고 싶은 타이틀이랑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이게 팝, 즉 북스에서 없애라. 그리고 이 삭제된 북스를 없애라.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딜리트에서 내가 그 모비딕을 했던 것처럼 뭐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모비딕이 삭제된 거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가장 기초적이고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메소드였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사실 알아도 우리가 직접 디플로이한 ML 모델을 디플로이한 데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기초이자 전부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전문가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델을 에러가 나지 않도록 디플로이를 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이덴틱스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내가 만약에 호스트에서 정보를 주고 싶을 때 내가 만약 검증 과정을 거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이덴틱스라는 라이브러리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덴틱스는 뭐냐? 그러면 데이터를 모델링하거나 데이터를 파싱할 때 그 에러를 핸들링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북스 1.파이 말고 북스 1.파이를 끄시고 네, 컨트롤 C로 끄시면 이제 유비콘 서버가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스 2.파이 파일로 넘어와가지고 똑같이 유비콘 북스 2 이번엔 북스 2 안에 있는 앱을 실행할 거니까 이제 유비콘 북스 2 땡땡 앱 대시 리로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북스 2 내에 있는 앱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엔드포인트를 설계를 안 해놔가지고 지금 디테일 납파인드가 나오는데 똑같이 닥스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는 API 프랙티스 2라고 써놨죠. 그러면 똑같이 이게 떠야지. 맞습니다. 떴죠, 하나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구동이 된 거고, 그러면은 파이덴틱스에서 좀 더 보자면은 제가 이제 파이덴틱이라는 거에서 베이스 모델이랑 필드를 임포트를 해왔어요. 그리고 타임핑에서는 이제 옵셔널이라는 걸 임포트 해왔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북스.2 파이 파일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북스 1에는 그냥 북하고 그냥 정보만 이제 나열을 해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북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라는 틀을 미리 만들어 준 게 이제 클래스 북이고, 이게 뭐냐면은 ID, 타이틀, 어서, 디스크립션, 레이팅 이런 5가지 값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걸 선언을 해준 거고, 그리고 def init은 이제 이거를 받아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이제 북 리퀘스트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베이스 모델이라는 거를 파이썬텍에서 가져와서 이거를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ID, 타이틀, 어서, 디스크립션, 레이팅에 각각 어떠한 값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떠한 값들이 이게 조건에 틀리면은 이거 오류를 뜨게 하는 그러한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id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거 옵셔널이다. 그런 게 뜻하는 게 이 옵셔널의 그거고 그리고 들어간다면은 이제 int 값, 즉 정수 값을 받아라. 그러고 이 field는 이제 그냥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타이틀이라는 게 바로 id is not needed인데 이게 뭐 id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걸 뜻하는 그러한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타이틀에는 이제 스트링 값이 들어가야 되고 이 필드에는 그 min 랭스가 3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 글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설정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어서는 또다시 스트링 값이다. 그래서 필드에는 min 랭스 1, 그러니까 1한 글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 이제 디스크립션은 필드에 또 이제 스트링 값이고 그리고 한 글자와 100글자 이상 그 사이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설정해 준 거고 그 레이팅 이제 플로트 값이다. 그러니까 플로트 값은 이 소수를 포함된 정수값 그런 걸 뜻하고 그리고 이제 GT가 greater than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크고 그 LT는 less than의 약자고 그 less than은 6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들이 충족이 안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도록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값들을 검증을 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게 제가 설명한 게 이제 클래스 북 리퀘스트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크리에이트 북이라는 거를 다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북을 만들 건데 근데 북 리퀘스트는 이 북 리퀘스트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거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준 거고 그리고 만약에 뉴 북은 북하고 이 별별이 북 리퀘스트가 이제 내가 바디에서 받은 객체 그 키 밸류를 이제 북 클래스에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클래스를 미리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별별이 그러니까 뉴 북이 북의 새로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클래스 그 객체 지향 공부하셨으면 되게 익숙하실 건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뉴 북이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이게 된 다음에 이제 이거의 타입을 프린트를 해보면은 클래스 같아요. 그래서 뉴 북이 이제 북스.2 파일에 북 클래스의 객체가 됐다. 그러한 거를 지정을 해주는 게 이 별별 그거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제가 이 크리에이트 북에 만약에 그 리퀘스트 바디에 레이팅을 10으로 줬어요. 그러면은 얘가 오류가 떠요. 왜냐면은 이제 이걸 보시면은 리미트 밸류가 6이다라고 제가 미리 설정해둔 에러가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풋 값에 맞게 이 조건들을 다 미리미리 설정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파이렌틱이라는 거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거는 이제 북 리퀘스트 스키마라는 창인데 여기서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스키마스라는 게 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북 리퀘스트가 뜨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아까 내가 미리 설정해둔 뭐 id는 id is not needed 타이틀은 뭐 타이틀이고 min length는 뭐다. 어서 이제 다 제가 설정해 놓은 조건들을 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북 리퀘스트 아래 이제 클래스 컨피그라고 써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스키마 대시 엑스트라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그 리퀘스트 바디에 보여줄 example을 제가 미리미리 써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미리 말했듯이 그 API를 설계한 사람이랑 API를 사용하는 사람이랑 간에 소통이 되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내가 크레이트 여기다가 이제 이 example 밸류에 뜨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크리에이트 북을 하려면은 너는 지금 타이틀과 어서 그리고 디스크립션 레이팅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 오류가 안 뜨고 이게 진짜 200이 뜰 수 있다. 그렇게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클래스 컨피그 안에 담아두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패스랑 쿼리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get에다가 북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실제로 맞는 북 아이디에 해당하는 북을 리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패스를 이용해서 밸리데이트하는 방법인데 제가 리드북에서 만약에 북 아이디는 int인데 이거는 패스가 greater than 0을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쿼리 명령어에다가 북 아이디가 만약에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긴 얘는 이 패스에 걸려가지고 그 에러 코드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그 read book by rating이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제가 그, 그 레이팅에 따라서 그 북 값을 리턴하는 그러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쿼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웨이팅 쿼리를 날려가지고 이거에 맞는 북을 가져가라니까. 그래서 얘는 패스 말고 쿼리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쿼리에는 실제로 북 레이팅이 그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레이팅값만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검증을 해주는 거고 사실 이 둘의 차이가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걸 자세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아까 했던 패스 쿼리 그리고 지금 하는 이런 검증까지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던 이 상태 코드가 뜨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 에러를 설계를 할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200번대, 400번대, 500번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00 오케이 요청이 성공적이다. 201은 내가 포스트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을 했다. 그리고 204는 내가 푸슨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리턴 값이 없을 때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고 그리고 400번은 만약에 진짜 에러가 떴을 때 내가 뭐 401, 뭐 너가 잘못된 문법 썼다. 그리고 401 미인증이다. 404 그 요청받은 정보가 없다. 그리고 422 그리고 내가 보낸 정보에 뭐 시멘틱 에러가 있다. 아까 제가 했던 뭐 그냥 작은 따옴표 썼을 때도 이제 422 에러가 떴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너가 보낸 문법에 에러가 있을 때 이러한 에러들을 보내는 거고 그리고 500번은 이제 사실 그냥 서버에 오류가 있을 때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 코드들을 알고서 제가 내가 API를 설계를 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어떠한 에러가 뜨는지를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뭐가 잘못돼가지고 에러가 떴다 이거를까지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선택 코드고 그래서 에러 문구가 사용자한테 일종의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잘못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API를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왜 오류가 난지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 선택 코드의 상황을 다 숙지를 하고 이제 적절한 상황에서 맞는 코드를 써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HTTP exceptions라는 거를 제가 임포트를 했잖아요. 여기서 네, FAST API에서 이런 걸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설계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설계를 해놓은 게 만약에 그 get의 books하고 book id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불러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여기 있는 book id 말고 내가 book id 10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보가 없으니까 어떤 코드를 리턴해야겠어요. 그럼 바로 404죠. 바로 이 아이템 정보가 없을 때 리턴한 상태 코드인 404번과 그리고 디테일 아이템 not found를 리턴을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get books read book이니까 read 여기서 제가 만약에 트라이아드 안에서 여기에 없는 지금 아이디인 1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설계한 에러 코드랑 같이 디테일이 뜨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HTTP 상태 코드까지 설계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걸로 끝입니다. 이론은 정말 사실 간단하죠. 그래서 그래서 진짜 배워야 될 거는 API를 설계를 하면서 배워야 될 거는 진짜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실 이렇게 북스로만 실습을 하고 실제 모델을 디플로이 하는 건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습을 하면서 해볼 건데 사실 제가 미리 API를 짜놓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그냥 모델을 다운받아가지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모델이 있으면은 자기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로컬 그 모델스 폴더가 비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main.py 파일에 모델을 실행하는 파일을 넣습니다. 그리고 api.py 파일에 제가 설명한 그 파이렌틱이랑 이제 HTTP 에러를 사용해서 직접 API를 설계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되게 정의해야 될 때 중요한 게 인풋 값은 어떤 값이고 아웃풋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에러는 어떤 선을 띄울지를 고민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내 API 문서를 봐도 어떤 값을 넣어야 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친절하고 상세한 가이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습관화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그냥 API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로컬 호스트에서만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만약에 그 월드 와이드 웹 서버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AWS라는 그런 서버가 있는데 이거 EC2를 이용해서 직접 배포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내 모델을 내가 배포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인증 과정을 거치고 싶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PI 키를 발급을 해가지고 키가 있는 사람만 이제 내 API 접속을 하게 하고 싶어. 이런 거를 또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볼 건데 실습 파일은 이제 이 센티먼트 API 프로젝트 제가 해놓은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메인 파일에다가 그 실제로 그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져와서 이제 프리딕션을 한 다음에 저는 이 레이블을 여러 개를 가져왔어요. 레이블 1, 레이블 2, 그리고 스코어 값이 어떤 거냐라는 이제 네 가지 값을 리턴하는 그러한 메인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API에다가 이제 메인에서 내가 직접 만든 센티멘트 함수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로거까지 설정을 했고, 그리고 로고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제 패스트 API는 뭐 저는 소은 센티멘트 아날리시스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클래스 센티멘트 리퀘스트 못하네 리퀘스트 그래서 이 리퀘스트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텍스트 값을 받을 거니까 텍스트는 스트링이고 필드에는 그리고 미니 랭스는 3이라는 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만약에 미니 랭스가 1이면은 이거 에러를 뜨게 해라라는 걸 설계를 했고, 그리고 리설트는 제가 리설트는 제가 반환하고 싶은 값들을 제가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메인 함수에서 지금 4개를 리턴하잖아요. 이제 레이블과 스코어 2개를 리턴을 하는데 여기에 맞게 저는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레이블 1은 스트링 값이니까 스트링 값, 그리고 스코어는 인트니까 인트 값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게 사실 플로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실수해가지고 인트로 했고, 이제 왜냐면 값이 소수점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플로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포스트만 사용을 했는데 포스트가 뭐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냥 루트라고 명명을 지은 함수 이름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입력하는 텍스트가 이제 센티먼트 리퀘스트에 맞게 입력을 하도록 하고 싶다. 여기서 저는 그냥 이거는 변수명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저는 이 변수명의 텍스트가 0보다 작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텍스트 값이 없으면은 이제 201번 please put in valid text라는 에러 코드를 리턴을 하도록 설계를 했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레이블 값들은 이제 내가 불러온 센티멘트의 값들이고, 그리고 리턴은 이 리절트에 이제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 안 썼는데, 아무튼 이거는 센텐스 값은 이제 직접 있는 내가 받은 원본의 텍스트 값을 입력을 했고, 그리고 레이블 1은 내가 받은 레이블 1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트라이 익셉트니까 트라이는 익셉션은 이제 만약에 익셉션 값이 뜨면은 이제 익셉션은 이러한 값이 떴다라고 리턴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차공사 에러를 떠라 이렇게까지 설계를 했고요.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설계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리퀘스트랑 리조트를 바꾸면은 이 아래 값도 바꿔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해보시면 됩니다.